휴게실에서 최 부장이 에스프레소 머신과 씨름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하루가 제대로 꼬일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 남자는 마치 폭탄을 해체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능은 부족하고 헤어젤은 과했다. 참고로 내 이름은 이서연. 14겹의 기밀 문서 테이프를 붙여야 할 만큼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한 방위산업체의 수석 암호 기술자다. 나는 국가 안보에 불편한 진실들이 당신의 SNS 피드에 떠오르지 않도록 막는 디지털 금고를 만든다. 내 일에 어쩌면 이란 없다. 오직 256비트 키와 침묵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카운터에 기댄 채 최 부장이 디카페인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캡슐을 들고 카페인 처리량 최적화에 대해 중얼거리며 끙끙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본사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려보낸 인물이다. 내 분야에서 효율화란 보통 엔진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파이썬을 그저 뱀 이름으로만 아는 예스맨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그는 갈색의 에슬러즈 같은 커피를 손에 넣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한 듯 입술을 꽉 다문 채 생기 없는 눈으로 고개를 까딱였다. 이서연 씨, 그건 인사라기보다는 자신의 고급 구두에 묻은 얼룩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최 부장님, 나도 목소리를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내 보안 등급을 알면 그의 목이 핑그르르 돌아가 버릴 정도였지만 그에게 나는 그저 자신의 애자일 방법론 농담에 웃지 않는 구시대적인 고인물일 뿐이었다. 이 살아 숨쉬는 사람인 프로필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치려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이 글에 추천을 누르고 구독해달라. 그것이 내 분노의 불쏘시개가 된다. 솔직히 말해 아침에 최 부장을 피하려고 커피를 끄는 이후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게 유일한 도파민이다. 고맙다. 여러분이 진정한 MVP다. 나는 우리가 상황실이라 부르는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정확히 20도로 유지되는 상자 같은 공간으로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태양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팅 파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터미널 앞에 앉았다. 범정부 기관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암호화 계층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 코드가 아니었다. 원자로 위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디지털 작업이었다. 완벽해야만 했다. 세미콜론 하나만 잘못 찍혀도,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하나만 취약해도 동해안 전체 전력망의 절반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나는 타자를 쳤다.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내 손가락은 다르게 움직인다. 이건 타이핑이 아니라 직조에 가깝다. 나는 수학으로 안전 그물을 엮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커서는 심장 박동처럼 꾸준히 깜빡였다. 타닥타닥 엔터. 끝났다. 컴파일바가 부드러운 녹색으로 채워졌다. 혼돈이 질서에 굴복했을 때 느끼는 특유의 만족감이 밀려왔다. 나는 워크스테이션을 잠갔다. 내 프로토콜은 엄격하다. 잠금, 토큰 분리, 확인, 퇴실. 단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는다. 가방을 들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보안 출입구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유지하는 듯한 그런 무균의 정적이었다. 1급 보안시설, CIF과 로비를 구분하는 무거운 전자 잠금문에 다다랐다. 내 사원증을 댔다. 삑, 빨간불, 이상했다. 나는 소매에 카드를 닦는 그 부질없는 만국 공통의 제스처를 취하고 다시 카드를 댔다. 삑, 빨간불, 접근 거부. 내 속이 거친 바다에서 항로를 바꾸는 구축함처럼 천천히 뒤집혔다. 이 사원증은 그냥 고장나지 않는다. 위성으로 추적되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다. 고장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다. 나는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보통은 리더기 오류로 간주하고 3초 안에 보안팀에서 문을 열어준다. 10초가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결국 인터콤을 직접 눌러야 했다. 보안팀 이서연입니다.
사구역 리더기가 이상합니다. 잠시만요. 탁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늘 있던 박 기사님이 아니었다. 젊고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다. 시스템의 동기화 오류라고 나오네요. 열어드릴게요. 딸깍 문이 열렸다. 나는 걸어 나왔지만 내 안의 레이더는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동기화 오류? 폐쇄망 시스템에서? 그건 잠수함에 선유프가 새고 있다는 말과 같다. 누군가 선체에 용접 토치를 들이대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구내식당으로 가서 판지와 슬픈 맛이 나는 김밥 한 줄을 사서 벽을 보며 먹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제 최 부장이 IT 관리팀 책상 주위를 맴도는 것을 봤다. 내가 이번 분기에만 3번이나 비밀번호 관리 습관을 지적했던 시스템 관리자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사원증은 중앙 로비 개찰구에서는 작동했지만 미세한 지연이 있었다. 1초도 안 되는 지연.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 그것은 내 인증정보 패킷이 승인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라우팅되고 있다는 신호다. 누군가 내 자격증명으로 오가는 트래픽을 엿보고 있었다. 상황실로 돌아왔다. 문은 내가 나갔을 때처럼 잠겨 있었다. 카드를 대고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자 거기엔 내가 열어두지 않은 터미널 창이 있었다. 어두운 배경화면을 바탕으로 구석에 최소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았다. 숨을 삼키지도 않았다. 나는 가구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슬픈 김밥을 먹는 20분 사이에 누군가 이 터미널에 접근했다. 그들은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코드는 여전히 컴파일 중이었다. 하지만 접근 로그. 나는 GUI를 우회하는 키보드 단축키로 로그를 불러왔다. 몇 년 전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둔 작은 트릭이었다. 사용자, 에리나, 애드민, 시간, 12, 14pm, 명령어, export all dev, null. 그들은 보기만 한 게 아니었다. 루트 디렉터리를 복사하려 했다. 하지만 어설펐다. 구문이 틀렸다. 그들은 데이터를 누울 장치로 파이프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숨겨진 폴더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데이터를 디지털 블랙홀로 던져버린 셈이다. 아마추어의 짓이었다. 이건 모욕적이었다. 분명 최 부장 혹은 최 부장이 고용한 누군가일 것이다. 아마 유튜브에서 드라마 유령 클립을 0.5배속으로 보며 해킹을 배운 게 틀림없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을 닫았다.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 보안팀에 알리지도 않았다. 만약 그들이 나를 노린다면 그들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것이다. 보험이 필요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립밤을 꺼냈다. 사실 립밤이 아니었다. 평범한 바셀린 튜브처럼 보이도록 특별히 제작된 위장 USB 드라이브였다. 나는 타워 뒷면의 유지보수 포트에 꽂았다. 내가 직접 DLP 데이터,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의 예외 규칙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포트는 표준 DLP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키 입력, 모든 로그인 실패, 모든 무단 접근 시도를 포함한 서버 로그의 자동 미러링을 시작했다. 게임하고 싶어, 최 부장. 나는 윙윙거리는 서버렉에 대고 속삭였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다운로드가 끝났다. 나는 바셀린을 주머니에 넣었다. 블레이저를 매만지고 자세를 바로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에 복귀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오존과 재활용된 공기 냄새가 아니었다. 덧냄새가 났다. 소환장은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에 도착했다. 긴급 중요도로 표시된 상황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아웃룩 일정 초대였다. 안건은 첨부되지 않았다. 참석자는 나와 최 부장, 그리고 늘 라벤더와 불안감 섞인 향기를 풍기는 인사팀의 김은경 부장이었다. 나는 인사팀 회의실로 들어갔다. 어떤 곳인지 알 것이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유리벽, 숨만 쉬어도 흔들리는 가짜 마호가니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팀워크라는 문구와 함께 나뭇잎을 나르는 개미 행렬이 담긴 동기부여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나는 늘 궁금했다.
저 개미들은 자신들이 밟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여왕을 위한 노동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최 부장은 이미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나는 주말에 제주도 별장에서 쉬지만 친근해 보이고 싶어라고 외치는 듯한 골프 브랜드의 집업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그는 검지로 폴더를 두드렸다. 똑똑똑. 김 부장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정리할 필요도 없는 서류 뭉치를 맹렬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 앉으시죠. 최 부장이 말했다. 그는 심각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권력의 희열에 거의 진동할 지경이었다. 나는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다.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모았다. 암호화 롤아웃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컴파일은 성공적으로 끝난 걸로 봤습니다. 코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서연 씨. 최 부장이 폴더를 열며 말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그것은 인쇄물이었다. 표준 회사 양식이었지만 국방부 직인도 국정원 워터마크도 중앙인가 데이터베이스에 타임스탬프도 없었다. 그저 바탕채 12포인트, 2배 간격으로 쓰인 거짓말 덩어리였다. 분기별 보안 감사 중에 플래그가 하나 떴습니다. 최 부장이 권위적으로 보이려고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며 말했다. 당신의 1급 비밀 취급인가가 만료되어 재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모든 기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지해야 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봤다. 제목은 비밀 취급인가 취소, 사유는 행정상 착오. 웃음이 터질 뻔했다. 정말로 가마솥 위에 마녀처럼 깔깔대고 싶은 걸 참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나 같은 사람의 인간은 행정상 착오로 만료되지 않는다. 평생 감시 대상이다. 내 인가가 정말로 취소되었다면 나는 최 부장과 라벤더 향 나는 김 부장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국정원 지하 창문 없는 방에서 눈도 깜빡이지 않는 세 남자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만료라. 내가 반복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흥미롭군요, 부장님. 제 신원 재조사일은 2027년인데요. 그리고 보통 인가기관은 계약업체에 통보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보안 우편으로 먼저 통지합니다. 최 부장은 손을 휘저으며 무시했다. 관료주의가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서연 씨? 알면서. 중요한 건 인가 없이는 이 건물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터미널에 손댈 수도 없고요. 당신은 이제 보안상 위험 요소입니다. 김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희가 퇴직금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표준 2주치 급여에 오늘 퇴사에 관한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시면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의실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최 부장이 손가락 두드리는 것을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 퇴사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명확히 했다. 저를 해고하시려면 해고하십시오. 시스템에 입력하세요. 인가상실로 인한 해고라고. 어서요. 최 부장이 미소 지었다. 상어의 미소였다. 이빨만 가득하고 눈은 죽어 있었다. 좋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죠. 사원증과 토큰을 반납하세요. 나는 가방에 손을 넣었다. 지난 12년간 내 정체성이었던 딱딱한 플라스틱 사각형 내 사원증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옆에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작은 장치인 RSA 토큰을 놓았다. 그리고 키도. 최 부장이 말했다. 무슨 키 말입니까? 암호화 키. 금고의 마스터 패스코드요.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이거였군. 이게 이 모든 연극의 목적이었다. 그는 키를 원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부서를 효율화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키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부장님. 나는 마치 골든 리트리버에게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듯 천천히 말했다. 알고리즘 씨앗입니다. 6시간마다 바뀝니다.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생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가 쏘아붙였다. 그냥 나가세요. 보안팀이 안내할 겁니다. 나는 일어섰다. 김 부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최 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이게 그냥 IT 지원팀 일인 줄 아십니까?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는 줄 알아요? 당신 시대는 끝났어, 이서연. 그가 비웃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각, 충성스러운 시각이 필요해. 충성. 바로 그거였다. 그는 실력을 원한 게 아니었다. 무릎 위에 강아지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박 기사님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내 방문 기록 서명을 받는 보안 데스크를 지나쳤다. 일찍 가시네요, 이 팀장님? 그가 물었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박 기사님, 몸 건강히 계세요. 나는 판교의 습한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내 차는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차에 올라타 문을 잠그고 1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비명을 참느라 분비된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는 연방정부의 보안인가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이건 그냥 해고 사유가 아니다. 중범죄다. 만약 잘못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연방교도소에 가서 번호판이나 만들게 될 영역의 범죄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알게 할 작정이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은 상처를 핥으러 가는 곳이다. 나는 내곡동으로 차를 몰았다. 물론 국정원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사원증도 뺏겼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약 8km 떨어진 간판 없이 문에 숫자만 적힌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로 갔다. 그곳은 감청 초소이자 디지털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손상된 지휘 계통을 보고해야 하는 요원들을 위한 안전한 연락 장소였다. 나는 검은색 펠리세이드와 회색 스타렉스 사이에 내 세단을 주차했다. 심호흡을 하고 내 바셀린 드라이브를 챙겨 건물로 향했다. 최 부장은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했겠지. 그는 몰랐을 것이다. 내 목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그는 나를 통제 불능의 활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지금 무릉덩이 위에 서 있었다. 최 부장이 그의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는 데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물론 나는 사무실에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은행 금고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내 홈 오피스에 앉아 전용 모니터로 이 열차 사고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스템 설계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뒷문을 남겨둔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시를 위한 유지보수용 해치다. 표준 인증 서버를 우회하고 하드코딩된 IP 핸드쉐이크를 통해 커널에 직접 연결되는 비상 루프. 노이즈 플로어에서 정확히 어떤 패킷 시퀀스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절대 감지할 수 없다. 최 부장은 노이즈 플로어가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내게는 내부 보안 카메라 접근 권한이 있었다. 불법일까? 아마도 필수적일까? 당연히. 최 부장은 상황실에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인터넷이라도 발명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궁극의 테크브로가 되기 위해 연구실에서 설계된 것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스키니진에 내 차보다 비싼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40분은 공들여야 만들 수 있는 정교하게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팀원 여러분, 최 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작게 울렸다. 우리 암호화 부서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이쪽은 박지훈 씨입니다. 판교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판교는 보통 스타트업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날려먹고 해고됐다는 뜻의 암호다. 지훈이 V사인을 날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드 좀 박살내볼 준비 되셨나요? 이 스택을 현대화할 겁니다. 더 이상 낡은 블로트웨어는 없어요. 알겠죠? 낡은 블로트웨어. 그는 내가 4년을 바쳐 완성한 양자 암호 해독 시도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다형성 암호화 엔진을 두고 말하고 있었다.
그걸 블로트웨어라고 불렀다. 나는 내 팀원들이 충격에 빠져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지켜봤다. 임선임 연구원이 손을 들었다. 지훈 씨, 환영합니다. 그럼 키 관리 프로토콜도 인계받으시는 건가요? 키 로테이션이 18C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지훈이 웃었다. 공허하고 불안한 웃음소리였다. 키 로테이션이요? 네, 그거 자동화할 겁니다. 제가 Node.js로 짠동적 리킹 스크립트가 있어요. 엄청 가볍죠. 나는 텅 빈 집에서 소리내어 신음했다. 군사급 보안 금고의 Node. JS라니. 그건 은행 금고를 스카치 테이프로 지키려는 것과 같다. 그날 오후 늦게 카메라에는 지훈이 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책상에 그는 콘솔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집에서 가져온 게 틀림없는 기계식 키보드로 타이핑하고 있었다. 딸깍거리는 시끄럽고 거슬리는 스위치 소리. 나는 터미널 미러로 화면을 전환했다. 그가 무엇을 타이핑하는지 볼 수 있었다. 명령어 sudo apt-get update 오류 리포지토리를 찾을 수 없음. git clone gongon 리포지토리 url 오류 방화벽이 외부 연결을 차단함. 그는 폐쇄된 1급 보안시설 환경 안으로 공용 인터넷에서 코드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기밀 방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기터브에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려던 것이다. 이런 순무 같은 놈. 나는 속삭였다. 몇 분 후 최 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어떻게 돼가, 록스타? 이제 좀 감이 와? 네, 부장님. 지훈이 내 의자에서 뱅그르르 돌며 말했다. 이전 관리자, 이서연 씨 맞죠? 너무 빡빡하게 잠가놨어요. 권한이 완전 악몽이에요. 기본적인 툴 몇 개 설치하려고 박스를 루팅해야 할 판이에요. 할 거 해. 최 부장이 라떼를 마시며 말했다. 금요일 데모에 맞춰 준비만 해줘. 이사회에 새 인터페이스를 선보일 거라고 말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낡은 체크섬들을 날리는 중이에요.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시스템에서 체크섬은 단순한 오류 검사가 아니다. 그것은 심장 박동이다. 금고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내 머릿속과 보안 오프라인 드라이브에만 존재하는 적절한 재해싱 시퀀스 없이 체크섬을 날려버리면 시스템은 데이터를 손상된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그가 그 명령을 실행하면 그는 단순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다. 그는 데드맨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시스템은 체크섬이 갑자기 사라지면 시설이 적에게 점령당했다고 가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잠그고 데이터를 원시키 없이는 수학적으로 복호화가 불가능한 거대한 노이즈 덩어리로 암호화해버린다. 그리고 그 원시키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나는 지훈이 RMRF 파럭 첵스를 타이핑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를 맴돌았다. 해버려. 최 부장이 재촉했다. 깨끗하게 시작하자고. 지훈은 엔터를 쳤다. 내 화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화면에서는 프롬프트가 그냥 깜빡이는 커서로 돌아왔을 뿐이다. 됐어요. 지훈이 말했다. 쉽네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방금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약자조차 없는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조용한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그들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조용히 모든 파일을 잠그고 테라바이트급의 정보를 디지털 콘크리트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실에서는 안에서 문을 용접해 닫아버린 것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얼그레이, 따뜻한 차였다. 그래, 지훈아. 나는 화면에 대고 말했다. 운전대를 잡고 싶었지. 잡았네. 국방부에 들이받지만 마라. 덫은 놓아졌다. 이제 사냥꾼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조용한 경보라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조용하다. 번쩍이는 빨간 불도, 사이렌도, 자포까지 카운트다운하는 로봇 목소리도 없다. 그건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다. 현실 세계에서 조용한 경보는
회사의 ISP를 완전히 우회하는 서브 주파수를 통해 전송되는 64바이트 길이의 데이터 패킷 하나다. 오후 2시 14분, 그 패킷은 과천의 정부 서버에 도달했다. 오후 2시 15분, 내 암호화된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가 아니었다. 날씨 추적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앱의 푸시 알림이었다. 폭풍 경보, 심각, 위치, 7구역. 7구역은 내 옛 사무실의 암호명이다. 나는 앱을 열고 지문으로 인증했다. 채팅창이 나타났다. 사용자 아이디는 그냥 무작위 숫자열이었다. 핸들러 볼트노드사에서 무결성 붕괴 감지, 데이터 삭제를 승인했나? 나는 즉시 타이핑해서 답했다. 이서연, 아니요. 어제부로 해고됨. 사원증 회수, 현장 관리자 최민준 부장에 의해 접근 거부됨. 3개의 점이 나타났다. 오랫동안 깜빡였다. 나는 알링턴이 아닌 서울의 창문 없는 방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분석가들이 로그를 뒤지고 수석 암호 기술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박지훈이라는 어떤 애송이가 지금 크레용으로 보안 프로토콜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혼란. 핸들러. 해고라니. 우리 기록에는 인가철회 기록이 없다. 당신은 여전히 등록된 프라임 관리자다. 이서연. 최 부장은 내 인가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함. 그가 나를 물리적으로 내쫓았다. 현재 활동은 비인가된 것임. 핸들러. 알겠다. 현 위치 대기. 원격 로그인을 시도하지 말 것. 현장에 연락하지 말 것. 추적을 시작한다. 교전 금지. 추후 명령 대기. 나는 다른 모니터로 지훈을 보고 있었다. 그는 현재 화면을 찌푸리며 보고 있었다. 최 부장님! 지훈이 소리쳤다. 이상한데요. 파일 시스템이 좀 느리게 작동해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열려고 했는데 깨진 문자가 나와요. 최 부장이 머리를 들이밀었다. 인덱싱 중이라 그런 거겠지. 좀 기다려봐. 아니요.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가리켰다. 파일 이름들이요. 전부 무작위 문자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암호화 캐스케이드였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내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떴다. 핸들러 추적 결과 비인가 IP 접근 확인. 사용자 이땐 애드민이 비보안 스크립트 주입을 사용함. 이는 1등급 보안 침해다. 연방 계약을 즉시 동결한다. 나는 섬뜩한 만족감을 느꼈다. 1등급 보안 침해는 손목을 가볍게 치는 수준이 아니다. 변호사와 신부님을 불러야 할 수준의 X된 상황이다. 회사가 국가 기밀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기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전체적인 포렌식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감사는 몇 달이 걸린다. 나는 최 부장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 그는 무시했다. 다시 울렸다. 그는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그가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서울 지역 번호네. 아마 스팸 전화겠지. 그는 전화를 거절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온 전화를 거절했다. 나는 너무 웃겨서 차에 사례가 들릴 뻔했다. 지훈아, 최 부장이 말했다. 그냥 강제로 재부팅해. 보통 그러면 캐시가 정리되더라. 지훈이 메인 서버렉의 전원 버튼에 손을 뻗었다. 내 심장이 부쉈다. 활성화된 암호화 캐스케이드 중에 하드 리부트라니. 그건 데이터 손상을 보장하는 행위다. 그는 그냥 문을 잠그는 게 아니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안 돼, 이 멍청아. 나는 화면에 대고 소리쳤다. 지훈이 버튼을 눌렀다. 상황실의 화면들이 검게 변했다. 자, 됐지. 지훈이 말했다. 잠깐 쉬게 놔두자고. 상쾌하게 다시 켜질 거야. 내 휴대폰, 핸들러, 신호 두절, 노드사 오프라인. 그들이 서버를 강제 종료했나. 이서연, 긍정. 관리자가 록다운 프로토콜 중에 하드 리부트를 지시함. 핸들러, 젠장. 알겠다. 자산 보전팀이 출동한다. 휴대폰 옆에서 대기하라. 자산 보전팀.
총과 소환장을 든 남자들을 점잖게 부르는 말이다. 나는 등을 기댔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데이터는 아마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을 것이다. 물론 누군가 백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전체 볼트 구조의 로컬 오프라인 미러, 바셀린으로 위장한 보안 드라이브에 사본을 보관할 만큼 편집증적인 누군가, 최 부장은 그의 친구를 고용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방금 만들어낸 이 똥바다에서 유일한 구명보트가 내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30분. 이 시간대 서울에서 판교로 가는 길은 지옥이다. 자산보전팀은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최 부장과 지훈에게 그들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룻밤을 푹 끓일 시간을 주었다. 시스템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하룻밤. 만료된 인가가 그들의 목을 조를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하룻밤. 나는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다. 불고기 토핑 추가.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었다. 중간 관리자의 순수하고 완전한 오만함은 정말 감탄할 만하다. 서버렉이 디지털 자살을 끝내고 식어가는 어둡고 조용한 상태에서도 최 부장은 축하할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오후 4시 30분경 사무실 관리자들이 카트를 끌고 상황실 밖에 중앙 개방 공간으로 나왔다. 플라스틱 잔, 얼음통, 그리고 중간급 스파클링 와인 3병.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라고 인쇄된 현수막이 화이트보드에 삐뚤게 붙어 있었다. 나는 휴게실 보안 카메라를 통해 지켜봤다. 직원들은 불안해 보였다. 내가 떠난 것을 알고 있었다. 사원증 리더기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스템 유지 보수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짜술은 공짜술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었다. 최 부장이 숟가락으로 잔을 쳤다. 땡땡땡. 모두 주목. 그가 외쳤다. 그는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지훈은 이제 덜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어두운 상황실 문을 힐끗거렸다. 그는 초조하게 발을 떨고 있었다. 격동의 한 주였다는 걸 압니다. 최 부장이 이를 드러내며 발표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죽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죽은 가지. 그건 나였다. 그가 서 있는 숲을 만든 여자. 여기 박지훈 씨는 이미 기존 코드의 엄청난 비효율성을 발견했습니다. 최 부장이 계속했다. 우리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40%더 빠르게 운영될 겁니다. 지훈 씨를 위하여. 지훈 씨를 위하여. 방 안의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마셨다. 저기, 지훈 씨. 내 선임 연구원인 임선임이 와인을 휘저으며 물었다. 시스템은 복구됐나요? 제 터미널에는 아직 연결 오류라고 뜨는데요. 아, 네. 지훈이 더듬거렸다. 그게 부팅 중이라서요. 큰 서버는. 아시잖아요. 플래터를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플래터를 돌려? 우리는 5년 전에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로 바꿨다. 플래터는 없다. 임선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봤다. 그녀는 시스템 관리자와 눈빛을 교환했다.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최 부장이 손뼉을 쳤다. 기술적인 잡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마시죠. 상황실 안에서는 서버가 마침내 재부팅 사이클을 완료했다. 나는 내부 카메라로 시점을 바꿨다. 4개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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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어야 하는데 지우는 파티에서 슬쩍 빠져나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최 부장이 그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다. 왜 주황색이야? 최 부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축제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냥 경고등이에요. 지훈이 미친 듯이 타이핑하며 말했다. 볼륨 마운트 실패. 보코와 키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럼 키를 넣어. 최 부장이 쏘아붙였다. 안 돼요. 프롬프트가 비밀번호를 안 받아요. 사용자 비인가. 잠금 활성화라고 떠요.
관리자 오버라이드로 해봐.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60분씩 잠겨요. 최 부장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젤이 엉망이 되었다. 좋아, 공급업체에 전화해. 지원 라인에 전화하라고. 안 돼요. 지훈이 속삭였다. 지원 계약 아이디가 이서연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부장님이 그녀의 접근 권한을 취소했을 때 공급업체 포털도 우리를 차단했어요. 침묵. 순수하고 아름다운 침묵. 차단당했다니 무슨 말이야? 최 부장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다. 우리가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네. 하지만 인증이 수석 암호 기술자의 생체 인식 토큰에 연결되어 있어요. 부장님이 그녀의 토큰을 가져갔잖아요. 여기 있잖아. 최 부장이 내 동글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아니요. 그 동글이 아니라 그녀의 생체 정보요. 지문, 홍채, 스캔. 시스템은 소유권 이전을 승인하기 위해 그녀가 필요해요. 최 부장은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을 멍하니 쳐다봤다. 깨달음이 그를 덮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억 달러짜리 금고의 유일한 열쇠를 던져버린 것이었다. 전화해. 최 부장이 말했다. 뭐라고요? 이서연한테 전화해. 그냥 시스템 오류가 있다고 해. 퇴직 면담 최종 서명을 위해 와달라고 해. 어떻게든 그녀를 이 건물 안으로 데려와. 나는 최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내 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거실에 앉아 커피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발신자. 최 부장 회사.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좋은 피노누아였다. 그들이 마시는 싸구려 술보다 훨씬 나았다. 나는 전화가 울리도록 내버려뒀다. 뚜루르, 뚜루루. 전화를 안 받아. 최 부장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이서연 씨, 잘 지내길 바라. 퇴직금 관련해서 빠뜨린 서류가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네. 5시쯤 잠깐 들를 수 있나? 우리가 급여를 최대한 빨리 챙겨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 스마일리, 그 뻔뻔한 스마일리.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때 서버렉의 불빛이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꾸준히 깜빡이는 빨간색. 저건 뭐야? 최 부장이 물었다. 지훈이 침을 꿀꺽 삼켰다. 저건 아마 데이터 삭제 경고 같아요. 12시간 안에 인증하지 않으면 드라이브를 지워버려요. 멈춰! 플러그 뽑아! 지금 플러그를 뽑으면 배터리 백업이 작동해서 삭제를 가속화해요. 이건 조작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최 부장은 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밖의 파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상황실 안에서 파티는 확실히 끝났다. 그녀가 필요해. 최 부장이 속삭였다. 그녀가 돌아와야 해.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부장님. 나는 화면에 대고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대신 누가 오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퇴직금 서류를 들고 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주차장은 달라 보였다. 평소의 출근 차량들은 그대로였다. 임선임의 현대 아반떼, 시스템 관리자의 낡은 대우차. 하지만 정문 바로 앞, 이달의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에 검은색 현대 팰리세이드가 서 있었다. 틴팅된 창문, 정부 번호판, 범퍼 스티커 없음. 아침 7시 45분이었다. 물론 나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외부 피드를 보고 있었다. 최 부장은 8시에 도착했다. 잠을 못 잔 듯했다. 그의 집업 재킷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SUV를 지나쳐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불안하게 쳐다본 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마 그게 그냥 정기 감사관이거나 본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본사 사람들이 지붕에 위성 안테나가 달린 방탄 SUV를 몰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상황실 안에서 지우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분명 내 암호를 무차별 대입 공격하려다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내 책상에 널려 있었다. 서버렉은 여전히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임박한 파멸에 느리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최 부장이 지훈의 신발을 찾다.
일어나. 밖에 저 차 뭐야? 지훈이 신음하며 얼굴에서 침을 닦았다. 무슨 차요? 정문 앞에 있는 정부차 말이야. 누구 불렀어?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로 이메일 한 통도 안 나간다고요. 상황실 유리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예의 바른 노크가 아니었다. 경찰의 노크였다. 강하고 권위적인 두드림. 최 부장은 펄쩍 뛰었다. 그는 머리를 매만지고 문을 열었다. 거기 서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더 최악이었다. 클립보드를 든 회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서처럼 보였다. 최민준 부장님 되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처럼 건조했다. 네. 누구시죠? 저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김요원입니다. 귀시설의 인가 기록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정상적이라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정기 유지 보수였습니다.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라. 김 요원이 반복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저 글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래서 주 암호화 노드가 오프라인이고 저희가 금고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잃은 겁니까?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제 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은 쓰레기통에서 잡힌 너구리처럼 보이는 지훈을 가리켰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석 암호 기술자는 어디 있습니까? 등록된 프라임 관리자 이서연 씨는요? 그녀는 더 이상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최 부장이 말했다. 내보냈습니다. 인가 문제로요. 김 요원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인가 문제라. 흥미롭군요. 저희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인가는 유효하며 모범적입니다. 사실 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더듬거리며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처리 중입니다. 여기 박지훈 씨가 인계받고 있습니다. 김 요원은 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후드티를 보고 에너지 드링크를 보고 서버의 빨간 불빛을 봤다. 접근 로그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물러나 주시죠. 지금 당장. 자, 잠깐만요. 최 부장이 허세를 부리려 했다. 여기는 사기업입니다. 당신들이 그냥. 최 부장님.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기밀 금고를 운영하는 정부 계약 업체입니다. 사기업이 아니에요. 당신은 세입자고 지금 보아하니 임대 계약을 위반한 것 같군요. 그녀는 조용히 그녀 뒤로 들어온 두 남자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기술 작전팀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 부장을 유령처럼 지나쳐 서버 포트에 노트북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최 부장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복도로 몸을 피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최 부장. 나는 음성사서함으로 넘겼다. 그가 문자를 보냈다. 이서연 씨, 전화 좀 받아. 방첩사에서 나왔어. 당신이 그만뒀다고 말해줘.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연봉 2배로 올려줄게. 나는 웃었다. 연봉 2배?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변호사 비용이나 안 내게 되면 다행일 것이다. 나는 드디어 침묵을 깨고 답장을 보냈다. 제 인간은 만료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부장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이 될 겁니다. 카메라로 그가 문자를 읽는 것을 봤다. 그는 걷는 것을 멈췄다. 휴대폰을 쳐다봤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내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침묵의 프로토콜은 끝났다. 이제 소음이 시작될 참이었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최 부장이 아니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이서연입니다. 내가 받았다. 이서연 씨, 한 실장이요. 깊은 목소리가 말했다. 7구역의 현장 요원들이 투입됐소. 상황이 복잡하군. 그들이 4등급 록다운을 촉발시켰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겠소? 네. 하지만 전
그 건물 출입 금지 조치됐습니다, 실장님. 더 이상은 아니오. 한 실장이 말했다. 차를 보내겠소. 10분 내로 준비하시오. 폭탄을 해체하려면 설계자가 필요할 테니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옷장으로 갔다. 가장 좋은 블레이저를 입었다. 나를 상어처럼 보이게 하는 짙은 남색 재킷, 가방을 챙겼다. 바셀린 드라이브를 챙겼다. 다시 일하러 갈 시간이었다. 한 실장이 보낸 차는 날렵한 검은색 SUV가 아니었다. 헌병 순찰차였다. 참 미묘하기도 하지. 오전 9시 15분에 회사 건물에 도착했다. 로비는 혼돈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정부 차량을 가리켰다. 내가 완전 군장을 한 2명의 헌병에게 둘러싸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속삭임이 또 섰다. 입구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다. 익숙한 무균의 냉기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보안 데스크에는 박 기사님이 있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팀장님, 이게 무슨... 좋은 아침입니다, 박 기사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누수 좀 고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개찰구를 그냥 지나쳐갔다. 헌병들은 사원증을 찍지 않았다. 그냥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지닌 권위는 방 안의 물리적인 무게감으로 존재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도착했다. 나는 4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은 조용했다. 헌병들은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다. 나는 금속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했다. 나는 침착해 보였다. 내면에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억울하게 쫓겨난 모든 전문가가 꿈꾸는 순간. 바로 내가 뭘 했어 투어였다. 문이 열렸다. 상황실 박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서 암살자 김요원이 땀에 흠뻑 젖은 최 부장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평소에는 분기별 보너스를 받을 때만 나타나던 CEO인 한 대표가 왔다 갔다 하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누구 잘못인지는 상관없어. 그냥 시스템 온라인으로 돌려놔. 지금 데이터를 잃고 있단 말이야. 한 대표가 소리쳤다. 최 부장이 나를 먼저 봤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서연 씨, 천만다행이야. 이봐, 이 사람들한테 말해줘. 이건 그냥 오해라고. 당신이 잠금 풀 수 있지, 맞지?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김요원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요원님, 내가 말했다. 수석 암호 기술자 이서연입니다. 김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실장님께 브리핑 받았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한 록다운 상태입니다. 현재 관리자들이. 그녀는 최 부장과 지훈을 향해 막연하게 손짓했다. 체크선 플러시 중에 하드 리부트를 시도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이죠. 나는 방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이서연, 최 부장이 통제권을 되찾으려 끼어들었다. 지금 당장 로그인해야 해. 당신 재고용 패키지는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 이것부터 고쳐. 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못합니다, 최 부장님. 제 인간은 만료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직접 서면으로 주셨잖아요. 장난 그만해. 최 부장이 소리쳤다. 회사가 걸린 문제라고. 최 부장님, 헌병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한 대표가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보고 그 다음 최 부장을 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인가가 만료됐다는 거야? 어제 저를 해고했습니다. 내가 CEO에게 말했다. 제 보안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러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 방위 기밀의 열쇠를 비밀번호가 아마 파스워드 123일 남자에게 넘겨줬죠. 한 대표가 최 부장에게 돌아섰다. 문서를 위조했다고. 최 부장, 사실인가?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애원했다. 비용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비쌌어요. 지훈 씨가 절반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인으로 뭘 얻으셨죠? 나는 상황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빨간 불빛은 더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다.
치명적 오류 임박. 김요원이 시계를 확인했다. 이서연 씨, 데이터 삭제 사이클이 4분 후에 최종 단계에 진입합니다. 막을 수 있다면 지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물리적 자산을 압수하고 이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겁니다. 체포라니요! 최 부장이 낍소리를 냈다. 직무상 중과실, 기밀 데이터 취급 부주의, 사기. 김요원은 식료품 목록을 읊듯이 죄목을 나열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상황실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바다가 갈라졌다. 마치 내가 모세가 된 기분이었다. 편안한 굽의 신발을 신은 중년 여성 모세. 방에 들어섰다. 열기가 대단했다. 펜이 최대 RPM으로 돌고 있었다. 화면은 쏟아지는 빨간 텍스트로 가득했다. 경고, 무결성 실패, 삭제 임박. 나는 내 의자에 앉았다. 여전히 지운에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다. 나중에 태워버려야겠다. 나는 주머니에서 바셀린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게 뭐예요? 지훈이 문가에서 물었다. 이게 바로 내가 유지보수 포트에 꽂으며 말했다. 유능함이라는 거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키보드가 꺼끌꺼끌했다. 지훈이 아마 위에서 과자를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시했다. 나는 커맨드 라인에 접근했다.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디지털 공항 발작이었다. 모든 표준 입력 거부, 접근 거부, 록다운 발효 중. 나는 표준 로그인을 사용하지 않았다.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명령어 Initiate Override Source USB Mount 1 Key 256비트 해시 문자열. 화면이 멈췄다. 쏟아지던 빨간 텍스트가 멈췄다. 키 분석 중. 내 뒤에 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최 부장이 짧고 얕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키 인증됨. 환영합니다. 설계자. 설계자. 그 작은 환영 메시지는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것이다. 약간의 자만심이긴 하지만 그럴 자격은 있다. 명령어 Abort poor. Restore or check sums from backup.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났다. 0%, 10% 되고 있는 건가? 한 대표가 속삭였다. 조용히 하세요. 내가 말했다. 20%, 50%. 서버렉의 성난 빨간 깜빡임이 느려졌다. 불빛이 깜빡이다가 주황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단단하고 꾸준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펜이 윙윙거리는 소리로 잦아들었다. 시스템 복원됨. 무결성 100%. 나는 숨을 내쉬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드라이브를 뽑고 일어섰다. 끝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금고는 안전합니다. 데이터 손실 없습니다. 김요원이 앞으로 나와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비인가 사용자들이 남긴 백도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감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최 부장에게 돌아섰다. 최 부장님!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이 직원에게 제시했던 문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였습니다. 최 부장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내부 인사팀 자료라고요. 이서연 씨. 김요원이 말했다. 그 서신 가지고 있습니까?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어제 그가 테이블 너머로 밀었던 바로 그 종이. 김요원이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읽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이 문서는 국방부 지침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보안인가 취소를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CEO를 쳐다봤다. 한 대표님, 연방 보안 문서 위조가 의무적인 최소 형량을 수반하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대표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최 부장은 그녀가 실적 문제로 해고된다고 했습니다. 인가 취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가 당신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내가 간단히 말했다.
자기 친구를 고용하려고 거짓말했고 그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최 부장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지원을 바라며 지훈을 쳐다봤지만 지훈은 벽지로 녹아들어 가려는 듯 바빴다. 이건 경영상의 결정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그녀는 통제가 안 됐어요.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았다고요. 무슨 문화요? 내가 물었다. 무능의 문화? 맞아요, 최 부장님. 저는 그 문화에 맞지 않아요. 김 요원이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민준 씨, 기밀 자료 취급 부주의 및 미합 중국 정부에 대한 사기 혐의로 당신을 연행하겠습니다. 날 체포할 수 없어. 난 관리자라고. 더 이상은 아니지. 한 대표가 소리쳤다. 당신은 해고야, 최 부장. 즉시 효력 발생. 그리고 당신, 그가 지훈을 가리켰다. 나가. 컴퓨터 건드리지 마. 전화도 만지지 마. 그냥 나가라고. 헌병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최 부장에게 수갑을 채우진 않았지만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들은 그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다. 그는 여전히 애자일 워크플로우와 비용 절감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한 대표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가 나를 봤다. 이서연 씨, 우린 당신이 필요해. 제발 원하는 액수를 말해. 당신 없이는 이걸 운영할 수 없어. 나는 서버렉을 봤다. 내 새끼. 다시 행복하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한 대표님, 저는 당신 밑에서 일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연봉 2배, 스톡옵션 3배라도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저런 남자가 제 작업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뒀어요. 확인하지 않았죠. 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김요원이 끼어들었다. 사실 한 대표님, 국방부에서 이 노드의 통제권을 인수합니다. 계약과 인력을 이전할 겁니다. 그녀가 나를 봤다. 한 실장님께서 당신에게 직위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고용으로, 계약직도, 중간 관리자도 없이 기관에 직접 보고하게 될 겁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거 마음에 드네요. 전화는 신속했다. 정오가 되자 연방팀들이 건물을 점령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상자에 담고 서류 파일을 파쇄했다. 내 전 직장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국방 계약이 없으면 그들은 그저 너무 넓은 사무 공간과 형편없는 경영진을 가진 또 다른 기술 회사일 뿐이었다. 안마의 그들의 주식은 이미 급락하고 있었다. 국정원 압수수색 소식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상황실에서 내 개인 물품들을 챙겼다. 최 부장보다 보안 규율이 더 나은 내 강아지 사진 액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 그리고 내 선인장. 지훈이 판지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발로 차인 강아지처럼 보였다. 몰랐어요. 내가 지나가자 그가 중얼거렸다. 최 부장님이 쉽다고 했어요. 그냥 유지보수라고. 나는 멈췄다. 암호화는 유지보수가 아니야, 지훈아. 그건 언어야. 만약 네가 그 언어를 할 줄 모르면 그 위에서 소리치려고 하지 마.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지 않았다. 괜찮을 것이다. 그는 아마 어떤 앱 스타트업에 취직해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망치며 먹고 살겠지. 그 같은 녀석들은 그런 곳에 속한다. 밖의 공기는 달콤한 냄새가 났다. 김 요원이 세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USB 드라이브에서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을 확인해 줍니다. 최 부장의 프로토콜 우회 시도, 지훈의 비인가 접근, 직무 태만, 그리고 그 인가 취소 서신은 사기 사건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는 상당한 형량을 살게 될 겁니다. 모든 정부 계약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거고요.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라도 하게 되면 다행이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여기요. 내가 바셀린 드라이브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복원된 암호화 키체인과 오버라이드 프로토콜의 소스 코드입니다.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작은 튜브를 손안에서 굴려보았다. 핵무기 코드를 립밤통에 보관했군요.
아무도 립밤은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모호함을 통한 보완이죠. 그녀는 실제로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서연 씨. 나는 차에 탔다. 차가 멀어지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건물을 돌아봤다. 작고 하찮아 보였다. 중요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유리상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알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이틀 전에 온 최민준의 사람인 친구 요청. 최민준님이 회원님과 인맥을 맺고 싶어 합니다. 나는 차단을 눌렀다. 그리고 블라인드 앱을 열었다. 내 글에 좋아요가 치솟는 것을 봤다. 댓글들을 봤다. 암호화 여왕을 응원하는 사람들, 최 부장을 조롱하는 사람들,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사람들. 업데이트를 원해? 나는 속삭였다. 우리가 이겼어. 나는 내 게시물에 마지막 수정을 타이핑했다. 업데이트.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부장은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승진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당신은 인사팀에 거짓말할 수 있고 당신의 상사에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코드에게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항상 기억하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잠갔다. 차는 서울로, 진짜 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합류했다. 내 인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그냥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직함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권위는 당신이 위조하거나 친구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참 우습다. 이서연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스스로 말하게 놔뒀을 뿐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조용한 전문가들이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이 그들 없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들을 알아채지 못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